안녕하세요. 북튜버 토이코나입니다. 일단 박수를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이유는 평소에 제가 혼자 방에서 했던 그런 북 리뷰와는 차원이 다른 영상을 준비했기 때문이더랬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한번 나도 책 한번 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안 하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꽤 적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러니까 쓰는 거랑 책을 내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글을 쓰는 거는 그냥 책을 내는 데 있어서 원천 기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원천 기술이라면 본인이 잘 쓴 그 기술을 이제 잘 예쁘게 갈고 닦아가지고 계약까지 성사시키려면 저는 가공 기술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글쓰기 기술을 가르쳐주는 곳은 많죠. 강의도 많고 뭐 책도 많고. 그런데 책을 내는 방법, 어떻게 계약을 따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책은 바로 출판사 에디터가 알려주는 책 쓰기 기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보고 계시는 제 옆에는 제 옆에는 이 책을 쓰신 양춘미 에디터님을 모시고 네.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이렇게 실제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책 읽으면서 네. 일단 책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앞에 보면 이렇게 봄쌀이라고 보일지 모르겠는데 봄쌀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이걸 왜 그런가 봤더니 이름이 봄춘자예요. 네. 원래는 아름다울 미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분명히 수음인데 빼어난 수의 쌀미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나랑 똑같나? 그래서 저는 별명이 1등미였어요. 오. 그래서 뭔가 봄쌀 1등미 나 연결고리가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봄쌀을 언제부터 쓰신 거예요? 아니 저는 고등학교 때 밥을 되게 많이 잘 먹어서 그때 친구들이 너는 아름다울 미 하지 말라고 그냥 쌀미 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별명이 봄춘의 아름다울 미인데 쌀미로 바꿔서 봄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메일이고 뭐 이런 온라인이 막 발달할 때라 모든 이메일이 다 봄쌀로 이제 정해지면서 제 별명도 약간 봄쌀이 됐어요. 되게 애착이 안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고등학교 때부터 썼으니까. 지금까지도. 그래서 뭐 앞에도 봄쌀, 뒤에도 봄쌀. 네, 맞아요. 다 봄쌀로 적혀 있더라고요. 사실 본명이 양춘미라는 이름인데 조금 촌스럽기도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촌스러운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봄쌀로 불리는 게 되게 더 재밌고 훨씬 트렌디해요. 트렌디해요. 봄쌀. 저는 한 60대부터 다시 양춘미로 불리고 지금은 지금은 좀 봄쌀로 불리면서 좀 트렌디하게. 그래서 봄쌀 에디터가 그냥 저의 애칭이자 인스타그램도 봄쌀 에디터 뭐 이런 식으로 다 되어 맞아요. 있습니다. 유튜브를 봤더니 유튜브도 봄쌀 에디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뒤에도 이렇게 뭐 봄쌀이라고 돼 있는데 네네. 제가 책 읽으면서 가장 계속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너무너무 구체적이고 세세하고 실용적이다라고 느꼈거든요. 네. 근데 감사합니다. 이 책을 보면 분류기호표 맞나요? 분류기호표 맞아요. 분류기호표라고 하죠. 이 책이 뭐 어떤 종류인지. 근데 03190 교양으로 분류가 되던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실용적이라서 이거는 실용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쵸. 이거를 정말 너무 세세하게 세세한 어떤 경우, 에피소드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었는데 이게 이 책을 써야지 하고는 에피소드를 모은 건지 아니면 그 전부터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뭐 일기장에 적었던 건지 뭐 그런 식으로 모은 건지 되게 궁금했어요. 제가 그 이대 평생교육원에서 글로벌 평생교육원에서 북 에디터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서 3학기 정도를 했고 당장 이번 주에도 새로운 학기를 시작을 해요. 근데 그 북 에디터 수업을 할 때 그러니까 저 이제 병아리 에디터들, 병아리 편집자들을 모아놓고 출판사는 어떻게 일해야 된다, 에디터는 어떤 식으로 일하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난 학기 때인가 몇 명이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에 물어보거든요. 제 수업을 왜 들으시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혹은 저 출판사에 취업하고 싶어요. 기타 등등의 수업이 그러니까 이유가 많아요. 근데 몇 분이 자기가 책을 낸 적이 있는데 그때 너무 답답했다. 그러니까 한 권을 냈는데 다른 이번에 또 준비해서 내고 싶은 책은 잘 준비해서 내고 싶다.
그리고 또 책을 쓰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는지 출판사 사정을 좀 들어보고 싶었다. 에디터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지 궁금했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렇구나. 사람들이 궁금하겠다. 왜 책 쓰기 책을 사람들이 왜 작가들이 썼지?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에디터가 알려줘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빨리 누가 더 내기 전에 빨리 누군가가 내기 전에 빨리 썼죠. 그럼 그렇게 이제 수업을 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런 것들을 다뤄야지라고 이제 모으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기도 한데 실제로 수업 과정에 커리큘럼이 있긴 했고 그 커리큘럼을 저자 입장에서 해주는 얘기가 되게 많았고 평소에 저자들한테 늘 받는 질문이 그런 거예요. 초보 저자들을 만나면 제가 뭐 이런 책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면 정말 이 책 한 권 분량 얘기를 막 하고 싶어요. 하게 돼요. 근데 다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했던 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정말 글이 빨리 써졌어요. 진짜요? 네. 한 1, 2년 전부터 책 쓰기 강좌 같은 게 많이 생겼어요. 생겼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이 이제 과정이 끝나면 출판사로 무더기 메일을 보내거든요. 그러기 시작한 지가 좀 됐어요. 근데 다 똑같아요. 컨셉을 잡는 거, 목차를 짜는 거,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는 거 이런 게 특색 없이 그냥 그런 뭔가의 과정대로만 나온 거예요. 저도 원고를 보고 하는데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건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매력이나 컨셉이나 컨텐츠는 괜찮아요. 근데 원고를 목차를 이상하게 짜고 책으로서 너무 엉망으로 만들어서 온 거예요. 한 번은 검색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들이 얼마를 받고 이렇게 책 쓰기를 하나. 그래서 봤더니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좀 상상 초월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써버려야지. 그래서 이 책값이 얼마죠? 15,000원이죠. 15,000원만 주고 내가 모든 정보를 다 쏟아 부어버려야지. 저는 진짜 정말 에디터님께서 여기 자리에 앉아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기획서의 질이 진짜 이 책이 나오기 전과 후로 확 나뉘겠다라고 정말 진심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네, 왜냐면-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여기 나온 대로만 기획서를 진짜 써줘도 책 쓰고 싶은 사람 너무 많아요. 제 주위에도 인스타 친구도 그렇고 너무 맞아요. 많은데 글 쓰는 사람들 많죠. 맞아요. 뭐 학교에서부터 배우니까 글 쓰기는. 근데 진짜 책 쓰기는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방금 이제 에디터님 말씀 들으니까 요즘 조금 이제 그런 게 생기는 추세인 것 같고 사실 모른단 말이에요. 보면 모르니까 그렇게 이상한 20살 청춘 그런 거 쓸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럼 기획서는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획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대략 뭐 간략하게 말씀을 조금 해주신다면요. 기획서는 저도 책에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그 기획서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가 네. 좀 딱 필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잘 쓸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제가 책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 기획안, 그러니까 기획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가제를 좀 잘 쓰셔야 돼요. 가제는 우리 애기 이름 짓듯이 우리 수미 씨 이름 짓고 양춘미 이름 짓고 이렇게 짓듯이 이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태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태어나기 전에 이름. 그래서 근데 태명 마음대로 짓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태명도 이쁘게 지으려고 하잖아요. 건강하게 뱃속에서 잘 있으라고. 그래서 가제도 조금 그러니까 예쁘게 지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 포인트를 신경 써서 지을 필요가 있고 가제를 그렇게 써서 오면 가제만 매력적이어도 메일을 열어봐요. 궁금해요. 호기심을. 꼭 써야 되는 건가요? 그쵸. 그래요? 내 책이 어떤 제목으로 나왔으면 좋겠는 마음은 있어야죠. 국내서부터 먼저 네.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책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가제, 아까 말씀드렸던 가제를 넣으시고 나의 소개, 저자 소개, 내 소개.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쓴 원고가 내가 쌓아온 커리어 혹은 학력과 연관된 일이라면 그런 학력을 써놓는 게 좋죠. 제가 만약에 빵을 만드는 사람이고 그런 홈 베이킹 책이에요. 그런 원고를 썼어요. 그러면 제가 경영학과 나온 거는 이 책에 메리트가 있어요? 없죠. 근데 제가 만약에 뭐 프랑스 어디 저 가정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빵 과정을 밟은 뭐 일본의 어디에 뭐 어디 가게에서 일해봤던 막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일들을 써놓는 거죠.
그런 건 분명히 도움이 돼요. 그거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 원고에서 나의 커리어가 도움이 되겠다 하면 쓰는 거고, 써봤자 도움 안 될 얘기구나 하면 안 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책을 쓴 집필 의도를 좀 쓰시면 돼요. 근데 막 대단한 걸 원하는 건 아니고 이 책을 왜 쓰게 됐는지 정도는 얘기를 해주시면 되게 설득력이 높게 느껴지죠. 그리고 컨셉, 이 책이 무슨 컨셉이다 이런 거. 근데 컨셉은 짧을수록 좋아요. 한 문장으로 표현될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리고 내 책이 어떤 분야의 책인지를 좀 쓰시면 좋고요. 그리고 타깃과 독자, 내 책을 누가 읽을 건지, 누가 살 건지를 쓰시면 돼요. 타깃과 독자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구분 없이 얘기하거든요. 책을 읽으셨으니까 아시겠죠? 알죠. 타깃은 무엇입니까? 타깃이라 함은 책을 사는 사람. 사는 사람, 아내. 얘가 있었어요. 이 책 안에. 맞아요. 뭐, 아내에게 사랑받는 몇 가지 방법인가. 그죠. 뭐 그런 책을 많이 낸다고 하면, 타깃은 책을 사는 사람이었죠. 그죠. 책을 사는 사람이니까 그 책은 아마 아내가 되는 거고, 네. 그 책을 읽을 사람이 독자인 독자. 거죠. 그래서 그 책의 독자는 남편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기가 막히게 읽었죠. 너무 잘 읽으셨어요. 네. 그러면 외국 거면 아니요, 더 있어요. 더 기획서 있어요? 더 있어요. 유사도서도 넣으셔야 되고 내 책과 어떤 책이 비슷한지 알아보셔서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나의 원고에 대한 수업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강점, 약점, 기회, 그 다음에 뭐죠? 위험 요소. 또 체크해서 넣으셔야 위험 되고. 요소라면 어떤 게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위협적인, 그러니까 내 책이 나왔을 때 이게 책으로서 위협적인 요소가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책의 판매. 책 판매. 자, 이제 외서 넘어갑시다. 외서는 거의 대부분 비슷하긴 해요. 대부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자 소개에서 해외의 이 원 저작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쓰시고, 번역을 할 나는 누구인지를 쓰시고, 내가 이 책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쓰시고, 그러니까 집필 의도가 아니라 번역하고 싶은 의도를 쓰는 거예요. 내가 이 책을 어떤 식으로 발견했다. 의도가 꼭 있어야 되나? 그냥 없어도 내가 돼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셔도 돼요. 그럴 거면 안 쓰셔도 되죠. 그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외서를 발견을 했더라도 국내에 판권이 이미 팔렸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저 안 그래도 그거 꼭 이제 여쭤보고 싶었는데, 판권이 팔린 경우면 거의 다 번역가가 정해져 있는 건지. 그죠. 그래요? 판권이 팔리자마자 출판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번역자를 찾아서 맡기죠. 거의 출판사는 대부분 그러니까 일을 자주 하는 번역가 분이 있고 그 번역가 각각의 스타일이 어떤지 이미 출판사 편집자들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근데 특화된 부분의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소설은 어떤 분이 잘 하시더라. 뭐 이렇게 육아 쪽으로 잘 하시는 분도 있으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특징이 나름 데이터가 쌓여있다 그럴까? 사실 책이 뭐 출판 업계가 요새 SNS 뭐 소셜 플랫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인별그램의 어떤 헤비 유저로서 보면 인별그램 저도 굉장히 많이 올리거든요. 많이 올리고 특히 과시적 독서를 하는 사람으로서 좋은 게 있으면 진짜 찍어서 올리고 싶은데 그 맞아요. 인스타그램 그 정방형 그 4x4 거기 딱 맞아 들어가면 좋은데 그 4x4에 안 들어가면 저 그냥 안 찍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가요? 책 내용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이 전체 내용 중에서 여기가 딱 좋은 거예요. 여기가 딱 좋은 거예요. 여기가 좋고 다음 장에 여기까지 이렇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2번에 나눠서 찍어야 되는데 2번에 나눠서 찍으면 사람들이 뭐 짜증나서 안 보거든요. 그런 거. 우리 또 그런 세대들 이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딱 인스타 피드 4x4에 딱 들어가도록 앞쪽을 밀어낸다든지 그런 편집은 안 하나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읽는 독자들을 위한 레이아웃과 서체와 그다음에 폰트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만들지 사진을 올리게끔 맞춰서 만들진 않아요. 결국에는 읽는 사람들을 위한 레이아웃이거든요. 읽는 사람들이 피로도를 느끼지 않을 정도의 종이 그런 뭐 백색을 쓸지 모조를 쓸지 이렇게 다 정하는 거고 결국 읽어야 될 사람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최선의 목적인 거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어 올리는 거는 이 독자들이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책이라는 거는 그냥 1년 바짝 팔리고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목표로 책을 만들진 않으니까 거의 5년씩 10년씩 이렇게 길게 스테디로 팔고 싶은 마음이 출판계의 가장 큰 욕망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거 단순히 인스타그램을 위해서 어떻게 만든다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표지나 이런 게 연출이 사진 찍었을 때 좀 예쁘게 나오나? 이거는 저는 한 번씩은 하긴 해요. 전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표지 예쁜 거. 그리고 실제로 어떤 경우도 있냐면 그런 사실 오프라인 매대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온라인 쪽으로 많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썸네일이 예쁜가? 이것도 사실 봐요. 맞아요. 저는 보는 편인데, 그러니까 썸네일이 뭔가 뭐야 이렇게 흐리멍텅해 보이는 썸네일은 이거는 표지로서 좀 매력이 떨어지지 않을까를 한 번은 의심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하는데 레이아웃 안에 레이아웃까지는 잘 없고 그런 것까지 이제 SNS를 막 고려하지는 이제 못하는 거네요. 하는 데도 있긴 있겠죠. 저도 좀 해볼까요? 더 잘 나아가요. 제가 쓴 책이라서 좀 죄송하긴 한데 제가 참 뻔뻔스럽게 제가 제 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자면 사실 저는 책을 한두 권 만들어 본 사람도 아니고 일을 1, 2년만 해본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정말 너무나 많은 저자들을 만났고 투고 메일은 정말 수백 건을 검토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저자랑 계약을 해서 책을 만들어 본 경험이 너무 많고 가장 중요한 거는 책을 히트시키고 스테디나 베스트셀러로 만들어 본 경험도 꽤 있기 때문에 신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에디터들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출판사 에디터니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여기에 다 담겼어요. 맞아요. 느껴졌어요. 저는 이 책을 회사에서 이렇게 뭐 사이사이 시간도 내면서 읽었는데 그때 쌤 뭐 봐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거 근데 안 믿으실 것 같은데 이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진짜 이거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책이야 라고 진짜 말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또 배꼽 인사. 진짜 이거는 좀 전에 그러니까 초반에 말씀드린 이야기랑도 사실 뭐 일맥상통한 것 같은데 이거는 에디터도 좋은 그런 거고 책을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은데 너무 비싼 글쓰기 강연, 뭐 책 쓰기 강연 그런 데 가야 되고 또 문제는 뭐냐면 저는 서울이 아닌 지역에 살다 보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들만 그 비싼 그 수업도 사실 서울 것만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미국도 갈 수 있고 아무 데도 다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15,000원이면 되잖아요. 제가 그런 점에서 정말 진짜 강조가 그거예요. 몇백만 원 들여서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런 속사정을 몰라요. 진짜 그런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진짜 되게 뭔가 이건 홍익인간 정신이야. 진짜 그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말하면 안 믿으실 것 같은 거예요. 믿을게요. 그래서 저 믿겠습니다. 말을 아껴놨는데 안 할 수가 없네요. 믿겠습니다. 그냥 뭐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웠던 게 뭐 네이버 같은 거 보면 진짜 책 미음만 쳐도 책 만드는 법, 책 내는 법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그 말 자체가 얼마나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소스가 없으면 그런데 질문을 하는 거겠어요. 책 보시면 훨씬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진짜 이거는 정말 강력 추천 드릴 수 있을 책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작가님과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재밌는 컨텐츠로 여러분들 많이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또 봐요.